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학 동아쌤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학생 오답 정리를 할 건데요. 굉장히 지루할 수 있으니까, 뭐 조금 보시다가 힘드신 분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수학. 보면, 학생이 지금 써놓은 게,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집합. 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짐들의 집합이 원의 정이야. 이게 중심점이고, 일정한 거리라는 게 반지름이고, 그지? 네. 집합이 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원점을 그렇고 한 점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집합이니까 특정 점을 추상적으로 두면 x, y를 두고 그러면 이렇게 x와 y를 하면 x제곱, y제곱은 r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지, 그지? 근데 연습장에 문제답을 써놓고 답지에 잘못 적음. 이런 거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5개씩 끊어서 주관식은 3개씩 끊어서 2개씩 끊어서 주관식은 2개씩 객관식은 5개씩 채점할 때도 3, 5, 2, 2, 3 이렇게 3개, 2개 아니면 2, 3, 3, 5, 2 어떤 게 더 좋아? 3, 5, 2, 2, 3이 좋아? 2, 3, 3, 5, 2가 좋아? 3, 5, 2. 3, 5, 2, 2, 3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게 3, 5, 2, 2, 3 해서 나는 3개, 2개로 끊어서 그러면 이게 뭐라고? 1번이고 이건 몇 번이라고? 5번 6번, 0번 이렇게 4개 평소에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마킹 연습하거나 이럴 때 개수 확인이라는 게 쉬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답지 잘못 적은 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됐죠, 이거? 근데 이 문제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특징을 써야 돼. 이렇게 한 줄로. 이건 개념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거 가져와봐. 형이 쓴 거. 저거. 형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싹 틀린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자, 이거 외에도 한 줄 정리해가지고 내 유튜브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고. 다음 2차 부등식의 영역 문제로 그제 이제 판별식 같은 경우에 자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랑 똑같아. 식에서 부등식은 이게 등식은 이 선을 말하는 거고 부등식은 여기냐 이렇게 됐을 때 등식은 이 선을 말하는 거고 부등식은 이 오른쪽 방향이냐 이 왼쪽 방향이냐 왼쪽 영역이냐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래서 이 아래 이 위에 이 오른쪽에 하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거든. 그래서 범위나 공간을 잡아주는 거야. 영역은 공간이나 영역에 대한 문제거든. 그제? 근데 이 푸는 문제 앞에 주어진 조건인 부등식을 2차 부등식 그러면 2차 부등식 맞잖아. 자, 판별식이 나왔을 때 부등식으로 해서 판별식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문제야. 또 봐봐.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 문제도 되고 교차하면은 점을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연립부등식이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자 1차 함수 부등식은 이 A식과 B식이 같다고 놓고 이걸 왼쪽으로 이동하면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이 식을 하면 이 교점 하나가 나와. x, y.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고 놓고 이걸 넘겨서 동그라미만해서 세모는 0이 돼버리면 2차 함수의 이 판별식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판별식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부등식,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거는 2차 함수고 1차 함수지. 이 교점도 되지만 자, 2차 함수가 있고 는 0. 이게 뭐라고? 는 0. y값이 0이면 무슨 축? y값이 0이면 x축과 이것의 교점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정식은 y는 0하고 y는 이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부등식의 영역 문제에서 판별식으로 네가 배우는 이 D 안에 들어있는 이 판별식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접하느냐 떨어졌느냐의 문제고 왜 이걸 또 굳이 배우냐면 이 원점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접한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되거든. 그게 미분이 돼. 2학년 때 배우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식을 계산하면 이 점에서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미분으로. 기울기를 알고 이 점을 알지.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접한 것을 알게 되고 접점을 알게 되면 여기 하면 어느 범주 안에
이 원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가 나온다고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배우는 거라고. 됐어요? 네. 자, ABC의 조건에 맞는 수를 대입하여 가능한 경우를 찾는 문제인데, 시간 부족으로 하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뭐 대체적으로. 그치? 그러면 요거를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줘야지. 문제를 연습상에서 써야 된다고, 이거를, 속도를. 그런데 연습장을 해서 내가 권하는 것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도 돼. 그런데 연습장 시험지를 보면 이 연습장 크기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야. 이 정도 크기. 한 문제 써놓고 이 정도 크기라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연습장에 한 페이지에 2개 정도씩만 풀어. 많이 풀어봐야 4개 풀고. 왜? 종이값이 싸지. 이게 시험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네. 어? 그런데 모의고사는 공간이 충분한데 내신은 공간이 적잖아. 그러면 이렇게 연습장에 있었을 때 반으로 접어서 이 좁게 이렇게 공부해. 줄 맞춰서 이렇게 써. 그럼 여기 2줄 정도 비고 한 문제 쓰고 2줄 정도 비고 한 문제 쓰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추가로 선생이 빨간색으로 써주기도 연습장만 보고도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해됐어? 네. 자,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에 동그라미 치고 번호를 쓰는 거야.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의 조건을 다 활용해서 사용했는지를 보는 거야. 자, 어려운 문제일 때 3분 이상. 아니요, 3분이 아니라 15초나 20초. 20초 안에 설계가 안 되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쉬운 거, 20초 안에 안 되는 거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서 다 모르진 않잖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끊어. 문제를 구절만 끌어서 이거 순서대로 해결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 되고, 그러면 이 중간 단계를 모르면 이거를 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풀면 그 문제하고 문제를 여기다 쓰고 이 뒷장에다는 해설을 써와. 어? 그러면 이 문제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고 뒷장에 있는 해설에서 네가 이렇게 해설을 쭈르륵 썼는데 여기다가 말로 써와. 그 다음에 이 해설을 이렇게 썼을 때도 이렇게 끊어줘.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다 모르는 점을 써. 뭐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해설을 다 해줘. 더 추가로. 근데 네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걸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하면 이걸 넘기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이해됐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오답 정리. 나중에 여기다 뭐 하는 거 풀어보든지 아니면 이 문제랑 유사한 또 틀리는 걸 여기다 써보든지 문제들을. 이해됐어요? 앞장 보면 바로 보니까 앞장에 문제 쓰고 뒷장에다는 해설 쓰고. 근데 여기에 공간이 남아야 선생님이 또 써주지. 자, 이해됐어요 수학? 네. 질문 없으면 다음 과목. 자, 사회 어떤 개념이든 이 좁은 의미를 협이라고 해요. 협의. 뭐라고? 협곡할 때 협이야. 그 반대를 뭐라 그래? 광이라고 그래. 뭐라고? 광장, 넓은 의미. 그래서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개념을 사용할 때는 확고해. 원칙주의자야. 근데 넓은 의미로 했을 때는 다양해. 여러 가지가 섞여. 그래서 이렇게 순수 경제가 있고 경제와 관련된 학문이 있고 순수 심리학이 있고 심리와 관련된 학문이 있으면 여기에 경제심리학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간학문 이런 학문.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적용할 때의 문화와 좁은 의미로 적용할 때의 문화는 적용하는 방식의 유연성, 탄력성, 그 외연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됐어요? 네. 자, 국가와 지방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공공의 부조이다. 뭐 상호부조는 서로 돕는 거고 상호고 상호와 공공의 차이야. 자, 이렇게 유사한 단어는 같이 써놔야 돼. 자, 엉덩이, 방댕이, 궁댕이, 히프가 다른 부위인지 모르지? 네. 다 다른 부위야. 엉덩이, 궁댕이, 히프. 자, 플로메리가 일물 일어서이라고 했어. 한 가지 사물은 하나의 단어. 그 단어가 나오면 꼭 이유가 있다. 얼굴 팔려, 쪽 팔려. 쪽이 뭔지, 얼굴이 뭔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치? 비속어든 뭐든 그렇고 있고. 됐어요? 네. 자, 갑은 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의 반대는 뭐야? 실질적 평등. 형식적. 형식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야? 그러면 절대적 평등의 반대는 뭐야? 상대적 평등.
이렇게 반대 개념을 확정했을 때, 자, A가 있어. 그럼 뭔지를 모르지만, A에서 반대가 뭐야? B에. 그럼 이 안의 범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실질적 평등의 정도가 강한가, 형식적 평등의 정도가 강한가, 요 양 극단에 있지는 않고, 여기 있든지 여기 있어. 문과는.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문과 공부할 때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고, 반대 개념을 확보했을 때, 이 범위, 영역,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생기고, 이게 좁았을 때는 협의, 넓었을 때는 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공부하는 방법? 어?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 평등에 대한 역차별을 찾죠? 그러면 역차별은 뭐예요? 차별에 반대돼. 예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특이하게 나오는 거는 예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예시가, 역차별이 뭐야? 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차별당하는 흑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백인은 90점에 합격시켰고, 흑인은 70점에서 합격시켰어. 아니, 백인은 100점에 합격시켰고, 흑인은 몇 점에 합격시켰어? 90점에 합격시켰어. 그랬더니, 어떤 100점 맞은 백인이, 나는 역으로 차별받았다. 얘네를 차별을 보호해주려고 역으로 또 내가 차별을 받았다. 나 100점인데 왜 떨어지냐 도대체 하고 소송을 걸었지. 그게 역차별이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차별을 할 때는, 차별을 하는 걸 도와줄 때는 한시적인 법으로, 기한이 정해야 되고, 기간. 그 다음에 이게, 이 차별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이 피해 입는 사람들이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별법은 보호하는 게 사회에 현저하게 도움을, 확 눈에 두드러지게 이익이 되었을 때 이렇게 차별이 가능한 거야, 법적으로. 그것도 법률로 만들었을 때.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가 100점인데 떨어진다고. 자, 이런 거야. 공무원 시험을 봤더니, 자, 평균 합격 평균이 102점이 나왔어. 왜 그렇게 나왔냐면, 자, 100점 맞은 애가 있는데 난 떨어졌어. 왜? 2명을 뽑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 3점 주고, 그러니까 99점짜리가 102점 되고, 그치? 그건 상관없어. 국가유공자 자녀가 15점, 10점 더 더해가지고 90점짜리가 붙어버리니까 100점인데 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소송 걸만 하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 때문에 내가 차별되는 게 역차별이라고. 됐어요? 네. 자, 수업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당연히 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는 다 중요한 거는 다 체크해야 돼. 핵심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언제 한다고 교과서 체크는? 교과서 체크는, 중요한 내용 체크는 다 언제 한다고? 수업 시간. 공부를 하다 모르는 단어나 중요한 내용은 A4에다가 딱 써놔. 암기를 해서 쓰면 내가 적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다 스캔 떠서 해주면 되니까. 네. 자, 문제 보기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러니까 보기는 문장별로 다 끊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다 하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딱 1대1로 매치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국어. 자, 국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건너리, 이런 거, 이거 풀 때는 항상 건너다. 그지? 그럼 리을 플러스 목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래서 합성어다. 그지? 그러니까 단어가 나오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단어부터 자르는 거야,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내용을 읽는 거야. 그러면 이 자른 내용이 보여. 그러다 못 자른 건 추가로 자르고. 예사 플러스 1, 실 1, 그지? 그러면 1, 4, 예사 보통. 자, 한자어 순우리 말이다. 이렇게. 그러면 예사, 4, 1, 4자가 그지? 예산 1. 그래서 사이서리 교칙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기 보기에 나와 있어. 실제적으로 내실이면 안 써줄 수도 있는데 수능에선 써놔주니까 맞춰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기 이제 유튜브에 내가 문법 찍어놓은 거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륵 있는데 우리말 규정도 다 찍어놨거든. 경찰대 애들을 위해서. 그거를 보고 그 프린트를 읽어보고 그거 한 번 더 보고 그럼 끝날 텐데. 자, 목부정 문형하고 안부정이 나오는 거고, 그치? 그럴 때 이게 이 조부동전이야. 영어에서는 조동사, 부정어, 동사, 전치사 이렇게 나오거든. 조부가 동전, 애들한테 그러거든. 할아버지가 동전 줬어, 조부동전. 이렇게. 그러면 이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고 아리라고 그러지. 이걸 본동사라고 해요, 한국말도. 이걸 조동사라고 그러지. 우리는 보조동사라고 그래. 그래서 사과를
먹어둬라. 그러면 먹다가 본동사고 둬라가 보조동사라고. 먹어둬라 할 때. 그랬을 때 어라는 매개 모음을 넣어서 두다 이렇게 떨어져서 쓴다고. 합쳤을 때는 합성어라 그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본동사 보조동사로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만큼대로 요거 만큼대로 이런 거는 붙여서 쓰면 교차고 붙여서 첨가하기 때문에 우랄알타이어 특성이고 조사라 그러고 띄었을 때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불완전 명사가 되고 이해됐어요? 응?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방법 하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떤 상태 그러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그지? 근데 봐봐 형용사로 쓰일 때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빨갛다 빨강이다 이렇게 학교이다 이렇게 이다가 이 형식의 이스랑 비슷하거든 비동사랑 비동사 기종이랑 똑같아 이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게 붙여서 쓸 때는 조사고 떨어져 있을 때는 명사 형용사로 쓰인다고 기억하면 되고 권씨 아내의 비용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권씨가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요 잘 살다가 구두를 사고 이렇게 구두라도 그 잘 살을 때의 환상이라도 지키고 싶은 거. 그래서 9켤레의 구두 자존심만 남은 사나이 이렇게 제목을 변동해서 생기면 돼. 근데 아내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강도처럼 들어갔다가 들킨 것 같으니까 도망가갖고 안 나타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권씨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고민. 그럼 고민한 다음에 행동이지.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잡히는데 사건은 서사예요. 국어는 사건 서술이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일이 나오기 때문에 소설은 이렇게 흐름, 시간의 경과의 흐름 이게 뒤집히면 이걸 플롯이라 그러고 그냥 순서대로 나오면 줄거리라 그러거든. 이 플롯이 구조야 곧.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면 되고 됐어요? 자 호사라고 했을 때 호가사 이게 집 가고 이거 좋아할 호자잖아. 이거 집사자거든. 근데 뭐 어휘풀이 부족했다 이건 뭐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라. 근데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뭐 볼 수는 있었는데. 다음에 황진의 시는 배를 매며와 달리 그럼 이걸 묶어줘야 돼 이렇게. 황진의 시조는 각장을 자신에 대한 자탄 자신이 탄식한다고. 자탄의 심화 탄식이 심해진다라는 것이고 황진의 시는 그제? 전개구조 실체 그러면 이건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 시조니까 시든지 그제? 그런 흐름에서 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자탄의 강화 자탄의 심화 이렇게 주제를 중심으로 요 구조들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 전체 주제의 흐름 줄거리를 못 잡았다는 거고 그런 거는 이 시를 문장별로 끊어줘야 되는데 문장별로 안 끊었다는 거고 문장별로 풀어서 핵심어를 구해서 이게 핵심어는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황진일 씨의 정석, 감정서술은 그리운 일을 보낸 후회스럽다고 자탄하는 거라고. 하지만 월산 대군은 대군이지. 누구를 보냈다고 후회 안 하지. 왕자인데. 그냥 단지 외롭다는 거지. 수준이 다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체를 봐도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만선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쓰는 게 이게 소설이고, 소설구조. 인물의 직업과 직업, 공간 등. 이게 인물이고, 공간적 배경. 그러면 사람이 죽음은 주제, 구성, 문체야. 그러니까 구성에 살면서 그냥 인사배야. 인사를 2번 하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야. 사람이 죽으면 인사 2번 하지? 그래서 주제고 주제, 소설의 주제는 인간 똑바로 살아라 이가 없고 문체는 작가 스타일이라 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나서 소설은 항상 이렇게 구도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3명.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서로 간에 요 안에 배경이 뭔지 시간 배경, 공간 배경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 동그라미 공간 배경 이 삼각형 안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의 사건 이걸 3개를 다 해서 소설풀이의 기본적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투리, 비속어, 희화화 이런 것은 문체와 관련돼서 잠깐 나온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만선이란 줄거리를 알고 있을 때 굉장히 빠른데 소설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새로운 소설, 모르는 소설이 나올 때. 네. 자, 디귿은 공치의 꿈을 비웃고 있다. 문제를 풀지 못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많은 시간을 쓰게 되냐면 애들은 동그라미 세모만 생각해서 그래. 동그라미 세모,
x가 아니라 세모도 생각해야 돼. 유예를 두고 빨리 이거 다음번에 풀자. 그래서 동그라미 x로 판단 가능한 거를 명확한 걸 먼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건들면 되거든.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런 거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3번 문제를 풀고 이게 여기다 동그라미 쳐서 이게 몇 등급 문제인지를 항상 쳐. 근데 7등급 문제는 무조건 빨리 푸는 거고 네. 2등급 문제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천천히 푸는 거고 1등급은 세심하게 푸는 거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문제 위에다 뭘 표시하라고? 등급 옆에다 뭐 땡땡 치고 뭘 표시하라고? 이거에 대한 핵심 개념. 그게 요게 한 줄 문총리야. 이렇게 써있는 거. 이해됐어요? 네. 문제를 다시 나눠줄 경우 원래 문제지와 틀렸음을 기재한다. 그럼 거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별표를 주든지 어떤 걸 써놨어야죠. 그치? 문법 개념을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예시를 통해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전체 흐름을 보는데 예시를 보고 내용을 보는 거야. 답이 모두 아닌 것 같으면 가장 가까운 답. 당연한 거고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풀이도 어휘. 왜 그러냐면 땡땡으로 해줘.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한 5%에서 5% 정도의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고 관련성이 있어. 이거를 알아야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써주는 거야. 반드시 보라는 얘기거든. 에? 네. 근데 이 내신에서는 요거 자체를 시험 문제로 내버리니까 보기를 읽을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틀린 문구를 찾고 시조를 읽었을 때 최초의 감정. 시조는 이렇게 읽는 거야. 초장, 중장, 종장 있으면 거꾸로 읽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감정을 보고 감정의 근거를 찾는 거야. 시험 볼 때는. 공부할 때는 이렇게 보지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라고. 결론 그리움이다. 뭐에서 그리움이냐? 그리움의 증거가 뭐냐? 이거다 끝. 이해됐어요? 자, 모르는 문제는 먼저 제쳐놓고 세모를 치고 많은 문제를 푼다. 됐죠? 네. 지진파가 도달하는 시간은 매질에 따라 당연히 S파, P파가 달라지고 이 그래프를 볼 때도 하나는 이렇게 전체를 가고 하나는 이렇게 반만 가잖아.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조건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지 않는 거는 방법이 없어. 서로 다른 두 지진의 규모는 다르다. 이 주진은 항상 제일 처음에 규모부터 전부니까 똑같은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없겠지. 엄밀하게 보면 그치? 한해 수렴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작은 곳에서 밀도가 작으니까 여기에 폭발을 하지. 폭발을 하니까 거기서 화산이 발산을 하지. 네. 그러니까 수렴형이 있으면 발산형도 찾아야지. 그 다음에 보존형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걸 표로 만들었을 때 표를 보고 그 표의 상관관계를 다 이해했어야 되는데 표만 만들어 놓고 덜 외우고 상관관계를 못 썼다는 거지. 네. 자, 온단연 폐색전선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있을 때 이 회전 방향이랑 온도 변화가 표로 나와 있지. 그거 정리하는 걸 안 해서 이거 틀린 건데. 그래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 주어진 그래프는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네 이거는. 자, 문제의 조건이 주어질 때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일반적으로 다 한 다음에 네가 테마형으로 몇 개를 찍어서 자세히 정리할 걸 서술형에 나올 만한 것들을 테마로 정리해서 자세히 정리를 못했다는 거야. 자기 생각까지 써가면서 그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거. 조건이 주었을 때 번호 찾는다. 밑줄 치고 아까는 뭐 하고 그러잖아. 그 통일시켜. 뭐 쓴다? 번호 쓴다. 자, 수업 시간에 핀 포인트 써준 문법을 꼼꼼히 공부한다. 이거 말이 안 돼. 꼼꼼히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지. 이것만 따로 한 장에다 다 쓴다. 이렇게. 응용 문제 아니라 그냥 문제라도 많이 풀어서 문제에서 이게 한 문제야. 이거 말고 한 줄 정리한 거 있어. 모든 문제. 그래서 문제집 한 건 풀으면 한 문제에 한 줄씩 쭉 정리해서 250문제면 250줄 쓰게 시키거든. 그렇게 되면 이 250줄에서 개념들이 쭉 있어. 그걸 쭉 연결해 갖고 재정리해. 테마별로. 단계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이것도 꼼꼼히. 이건 정리한 게 아니야. 이렇게 쓰면. 그래프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 그래프만 보고 여기다 1, 2, 3, 4, 5 5개를 만들면 이게 선택지와 관련성을 보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 비슷한 그래프가 어떤 게 있으면 이 선택지들을 모아. 6, 7, 8, 9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테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자, 다음에 보시면 영어에서 틀리는 이유가 내 생각엔 90% 단어야. 단어.
근데 이제 이럴 때 이거의 뜻을 모르고 이거의 뜻을 문화로 잘못 해석함 그래도 내용이 줄거리가 됐다는 것이지.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어. 자, 이렇게 해서 had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선행사 관계대명사는 what. 요거 아니면 people은 수동태가 필요하다. 그치? 이렇게 하나 정하는데 문제는 이 선행사는 문법의 어느 파트야? 수동태에는 뭐뭐 있어? 이거 보고 떠오르는 가지들이 없으면 선행사, 관계대명사 보고 떠오르는 가지들이 없으면 사역동사 말고 동사 종류는 몇 가지야? 이렇게 가지들이 없으면 안 늘어 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방학 중에 영어 이게 50장짜리예요. 그럼 주르륵 목차에서 이 틀을 목차들은 네가 혼자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안정감이라는 걸 느껴. 왜 그러냐면 어법 문제 500문제를 줬어. 애들이 세세한 건 아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몰라. 그러면 나중에 늘지를 않아. 이게 그릇이거든. 그러면 내 카페를 네가 열고 그 카페에서 이게 이 파닉스부터 다 해놨잖아. 이렇게 쉬운 단계 20장짜리, 30장짜리, 40장짜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요번 방학 때 이 영어의 동사는 몇 가지, 시제의 기본 문장은 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법 노트를 만들어 놔야 기본적인 어법 노트 다음에 이게 추가로 머릿속에서 이게 디렉토리 방이 생기는 거니까 깔끔하게 계속 공부하는 것들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흔들려. 단어 문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지. 예? 다음에 이런 게 공부가 아니라 people은 왜 수동태가 필요하냐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위치도 그렇고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 수동태를 요거 말고 요거 있잖아. 그럼 수동태로 따로 다 정리해야 한다는 거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수동태에다 거기다 내가 추가로 써도 되는데 안 그럴 때면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정리형 기본 어법 노트가 있어야 돼. 이건 단순하게 좀 퍼스트 외우고 이것도 그렇고, 그치? 응? how 형어중, how 형어주동, 과거 혁명 이렇게 외우면 끝이거든. 근데 왜 그게 how 다음에 형어주동이고 과거 혁명인지는 그게 이제 영어 공부지. 근데 시험 보는 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냥 하우 형어주동하고 화다 혁명하면 끝인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치? 왜냐하면 설문은 구조적이므로 더 제한된 질문만 할 수 있다. 스트럭처처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가 틀린 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원래 어법을 많이 틀려. 고등학생들 내신의 변별력에서 어법을 많이 틀리는데 수능용 어법은 이틀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본인에서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내신을 맞으려면 어법에 대한 기본 노트 요번 방학 때 못 만들면 3년 뒤에 못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 이해됐어? 이걸 원래 중학교 때 완성시켜놔야 돼. 지금 안 했으니까. 주요 단어. 교과서에 대한 주요 단어가 아니라 교과서 본문 내용을 원래 다 암기하는 게 기본이야. 왜?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거고, 문제 풀기 전에 어떤 유형인지, 이거는 이 수능 문제 수능 영어는 1번에는 뭐 나오고 2번에는 나오고 뭐 7번에는 돈 계산하는 거 뭐 나오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 완전히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맷이 익숙해지면 단어만 외우면 된다는 거야. 단어만 외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주어는 국어도 똑같아. 주어를 찾으면 반드시 서술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찾거든. 영어도 주어하고 동사는 항상 찾아야 돼. 매치해서. 그 사이에 나머지 이 동사를 설명하는 거지 뿐이니까. 한국어로 치면 이렇게 설명하고 영어는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이해되세요? 주격다명사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목적어가 어떤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설명하고 싶어. 근데 뒤에 명사가 있는데, 여기서 주어가 빠지면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빠지면 이게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 그것만 알면 끝인데. 근데
선행사가 나왔을 때, 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받았을 때, 이 당연히 이 선행사를 받았으니까 선행사의 품사까지 끌어오는 거지. 이게 12시제도 그렇고, 수동태, 능동태도 있고, 직접, 간접도 있고, 이 문장에서 면장에서 변형시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법 정리를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지. 에?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모르는 걸 다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다 집에 가서 이거 뜻 영어, 이거 뜻 영어, 아니면 문장 뜻 읽고 영어, 뜻 영어, 이렇게 문장을 읽고 어떤 단어는 무슨 뜻, 문장을 읽고 어떤 단어, 이렇게 해서 네가 암기를 한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무조건 듣고 다녀야지. 영어 단어를 암기할 시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동할 때 밥 먹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꽂고 들은 거 한쪽 귀에다가 뭘 mp3로 영어 단어로.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뭐 제가 녹화해서 맨날 듣습니다, 이렇게. 그럼 안 뺐을 거 아니야. 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풀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빨리 푸는 걸 몰라서 그런 거고, 문법 공부 부족이고. 이거는 아니야. 단어를 외우는데 아는 단어가 나오면 잘 나오고 아니면 못 나오는 거야. 이게 단어 문제야. 단어하고 어법 정리 안 한 거. 이거는 시간 부족이고, 그래 뭐 문제 안 풀어갔다는 거고. 이거는 실수란 거 없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실수가 뭐, 계산 실수, 아니면 뭐 실수, 무슨 뭐 실수, 정확하게. 계산 실수라고 쓰면 안 되고, 분수 계산, 본분수 계산 실수, 2차 방정식, 차수 계산 격수, 지수 실수 이렇게 다 써야 돼. 이게 섬세해야 이걸 교정시켜줄 수 있어. 그치? 자, 이게 뭐냐면, 테스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물어봤지. 물어봤는데, 이걸 네가 빈칸을 채우고 혼자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이걸 만들어.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형광펜으로 쳐.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 지운 다음에 저기서 복사해. 다시 써. 또 화이트로 써. 지워. 원판을 복사해서. 그럼 다시 써. 그럼 어떻게 되나? 아니요? 네가 정리를 다 해. 정리를 다 깨알같이 한 다음에 이걸 화이트로 지워. 그 다음에 복사해갖고 내일 그거 시험 봐. 그럼 외웠나 알 수 있잖아.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합격하는 애들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한다고.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복사해서 그걸 씌는 거. 그래서 완벽하게 오늘은 이거 지우고 다음엔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해됐어요? 에? 그러니까 아빠 안 괴롭혀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실수의 종류 해갖고 와이퍼로 40장인가 내가 논문 써놓은 거 있거든? 실수가 아니야. 역사의 흐름이나 내용을 모르는 거겠고, 그래서 역사의 전체 흐름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봐봐. 이거 단기간에 안 돼. 이 지구과학 단기간에 안 돼. 이게 사회도 단기간에 안 돼. 미리 외워놓지 않으면, 네 스타일대로 지금 또 나갔을 때, 미리 공부 안 해놨으면, 너는 뭐라고? 문제 못 푼다고, 또. 그거 대신 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적어도 교과서는 모르는 거 없이 다 해놓으라고 한 건데, 네가 아까 쌤 영수, 국영수는 해도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네 맘대로 하고. 난 조언자. 그지? 내 의사요? 강제로 약 먹으러 가게? 네가 속도가 안 나올 거라는 거지. 자, 이거 페이지는 잘 썼는데 10에서 15 5쪽을 어떻게 했다고? 읽었어? 리드했어? 외웠어? 풀었어? 그럼 몇 문제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문제수를 써야지. 몇 문제를 풀어서 몇 문제를 받았는지. 이 다큐를 쓰지 말고 옐로우스토어의 느낌을 써야지. 이거 단어로 몇 개로. 아깝잖아. 이 다큐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느낌을 단어로 감상이 되는 단어 5개만 써놓으면 되잖아. 축구는 몇 대 몇으로 됐어? 아깝잖아. 써놔야지. 아니면 누가 골이 내는지. 배드민턴 몇 대 몇인지. 점심시간 메뉴가 뭐였어? 이렇게 무겁고. 이거 뭐라고? 뭐야? 순댓국 기억나지? 이렇게 써놔야 구체적으로 써놔. 기억나는 거야. 그치? 국어 경시대 문제가 뭐였어? 그래야 나중에 국어 경시에 나도 비슷한 자료를 주지. 성향이 이거구나 하면서. 아니야? 응? 저적시 싸 없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고. 몇 문제, 몇 분의 몇. 그래야 능력으로 표시해야지. 151에서 153인데 몇 문제인지 어떻게 알고 난이도는 어떻게 알아. 그치? 난이도 중, 몇 문제. 이렇게 해야 능력을 표시해서 이 책을 얼마나 끝나는지 알지.
차라리 수학학원에서 배운 공식이나 기억나는 내용들을 몇 개 기억하는 게 낫지. 뭐하러 학원 다니고 티네. 아니야? 에? 쪽팔리게. 넌 잘했네. 응? 9켤레 구도로 남은 사나이, 뭐, 어떤 애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녹화해줬는데, 유튜브에 올려줬네. 영어 리딩 숙제를 몇 페이지? 어떡하라고. 그리고 국어 9켤레 남은 사나이 이렇게 안 써도 돼. 9켤레는 구도로 안 썼네. 이게 당연히 국어지 뭐. 정사 모두 몇 문제 했어? 접속사를 배웠어. 이거 안 써도 돼. 접속사를 배웠는데 접속사 뭐뭐 특징 뭐 단어 몇 개 볼륨 몇 대 몇 치과 언제 또 가야 돼?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했어? 오늘의 목표는 뭐야? 그래서 오늘의 결말은 뭐야?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공부는 몇 분씩 했어? 그래서 다음날 계획을 뭐 하고 싶어? 네 느낌이 뭐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분석을 하겠지.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잡아서, 이게, 국어는 몇 시간 했고, 영어는 몇 시간 했고, 과목 간의 밸런스는 맞아. 이런 생각을 했니? 이거 준비해줄게. 이런 대회 있었니? 이렇게 하자. 그럼 뭘 해줘? 아니요. 이게 뭔가 그 옆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줄 사람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면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고경수 학원에서 뭐 진도를 나가더라도 진도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거, 그 다음 단계는 이거 이렇게 나가르쳐 가르쳤는데 이거 12단계를 다 가르쳐줘? 너 공부법 선택할게요? 그치? 이거 가르쳐줘도 못해야. 너 가르쳐줘도 못해야. 너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30일 쓸 수 있어? 못 봐. 그럼 그 다음 단계 가게 되는데, 이 누적 기록부 쓰면 평균, 수능 점수로 50점 오른다고. 이걸 진짜 진심으로 1년 써갖고 2등급 안 올라간 애가 없어, 20년 동안. 1년에 2등급씩 올라가. 너 2년만 쓰면 더 이상 등급 못 올라간다고. 매번 개선을 해주다가 효율적으로 놀고,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좀 쉬어라. 아니면, 이거 좀 자라, 여기. 어머니 얘 이거 보니까 식단 요새 보니까 요새 고기 안 먹었는데 고기 좀 먹이세요. 이렇게 전화한다니까? 애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이게 어머니 얘 흐름 보니까 얘 지금 한약 먹일 때 됐다고. 또 없어. 야, 오직 두 사람의 느낌이 뭐냐고. 그래야 나 감상을 하든지 생활기록부 쓸 때 도움을 줄 거 아노. 그리고 이게 써놨으니까, 여기 안에 어떻게 돼요? 단어를 몇 개를 써. 못 쓰면 뒷장에다 쓰면 안 되냐? 뒷장에다 오직 두 사람 하면서 세 줄 정도 단어 써놓으면 요점 정리를 해놓으면 안 되냐? 그럼 생기부 정리할 때 도움 안 되냐? 왜 이렇게 갇혀 살아? 뒷장에다 쓰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이 오직 두 사람에서 여기다 포스트잇 붙이면 안 되냐? 돼, 안 돼? 돼요.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네 생활이지 내 생활이냐?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안 받으면 참 슬프다. 그치? 열심히 써라고. 내가 유일하게 애들 자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딱 하나야. 누적 브로커 안 쓰면 자르고. 안 그러면 자를 수가 없어. 나한테 잘리는 공통점이, 너 처음 얘기해줬다 이제. 잘리는 공통점이 그만두라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지각 아니요, 숙제 안 해서 아니요, 싸가지 없어서 아니요, 누적 기록부 안 써서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